미국이 육가급 등을 불러온 호르무즈 해협을 재개통하기 위한 군사작전에 돌입했습니다. 국토안보부 셧다운으로 봉급을 받지 못하고 있는 TSA 검색 요원들이 결근하고 있어 검색대 대기 시간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규모 불법 체류자 체포 추방 대신에 범죄 외국인 체포 추방에 주력할 것을 지시한 것으로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은행 계좌를 개설하거나 이미 보유하고 있는 고객들에게 미국 시민권 여부를 확인토록 지시했던 행정명령의 시행을 연기했습니다. 국제 금은 가격이 하락하는 가운데 미 금융당국은 안정적 자금 흐름을 위해 은행의 자본 규제를 완화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 투데이입니다. 미국이 A-10 공격기와 아파치 공격 헬기, 미 해병 신속 원정군 등을 총동원해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을 재개통하기 위한 작전에 돌입했습니다. 미군들은 저공 비행하는 A-10기를 출격시켜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고 있는 이란의 회속정들을 격침시키고 있고 아파치 공격 헬기로 이란의 드론을 파괴시키는 작전을 펴고 있습니다. 또한 미 해병 신속 원정군 수천 명은 이란의 석유 수출 기지인 하르그섬 장악에 나설 채비를 하고 있습니다. 한면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이란 군사작전이 3주일 만에 육가급 등을 불러온 호르무즈 해협 석유 수출로 뚫기 재개통에 전력 투구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장대한 분노작전에서 호르무즈 해협을 재개통하기 위한 군사작전에 돌입했다고 피트 엑세스 전정부 장관과 댄 케인 합참의장이 발표했습니다. 미군의 호르무즈 해협 뚫기 작전에서는 저공 비행으로 공격하는 A-10 공격기와 아파치 공격 헬기가 선봉에 서고 있습니다. A-10 공격기는 비록 오래된 재래식 항공기이지만 저공 비행으로 레이더에 잘 잡히지 않은 채 적진으로 접근해 호르무즈 해협 봉쇄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이란의 회속정 등을 격침시키는 공격을 단행하고 있습니다. 펜타곤은 이란의 군함과 각종 함정 등을 개전 이래 120척이나 파괴시켰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미군의 아파치 공격 헬기들은 이란이 보복 공격에 사용하고 있는 자폭 드론들을 격추시키는 작전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값싼 드론을 요격하는데 값비싼 패트리어트 요격 미사일이나 사드, 리퍼 고성능 무인기를 쓸 수 없기 때문에 아파치 공격 헬기를 출격시키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은 이와 동시에 이란이 지하시설이나 지하터널 등에 구축해 놓은 미사일 기지들과 드론 발사 기지 등의 벙커버스트를 포함하는 각종 폭탄을 투하하고 토마호크 미사일로 전파시키는 군사작전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여기에 중동 지역에 미군함 3척과 미 해병 신속 원정군 수천 명을 증파하고 있습니다. 특히 캘리포니아에 주둔하고 있던 미 해병 11 신속 원정군 2,200명 내지 2,500명이 중동 지역으로 증파 명령을 받고 출발했습니다. 미 해병 신속 원정군들은 수륙양용 장갑차 등을 타고 이란의 핵심 석유 수출 기지인 하르그섬 장악을 위한 지상작전까지 전개할 것으로 보여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전방위로 전개되는 호르무즈 해협 뚫기에서 진전을 보이면 미군함들이 유조선과 컨테이너선 등을 에스코트해 호르무즈 해협을 무사히 빠져나가게 하는 위험한 작전으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이란이 아직도 얼마나 많은 미사일과 드론을 숨기고 있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 호르무즈 해협을 뚫어 유가를 진정시키기까지는 수주가 더 걸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국토안보부의 셧다운으로 봉급을 받지 못하고 있는 TSA 교통안전청 검색 요원들이 공항별로 30-40% 병가를 내고 결근하고 있어 검색 대기 시간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습니다. 주요 공항들에서는 검색 요원 부족으로 체크 포인트들을 대폭 줄이면서 봄철과 부활절 휴가 시즌 항공기 여행객들이 2-3시간씩 긴 줄을 서야 하는 상황입니다. 스프링 브레이크 부활절 휴가 시즌에 미국의 주요 공항들에서 때 아닌 공항 대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12개 정부부처 예산 가운데 이민 단속 방식을 개선하라는 민주당 측 요구를 놓고 타협점을 찾지 못해 국토안보부 한 부처만 한 달 이상 셧다운에 빠져 있습니다. 국토안보부 셧다운으로 산하 기관인 TSA 교통안전청 검색 요원들이 대거 이직하거나 병가를 내고 있어 검색 대기 시간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습니다. 미국 전체에서 5만여 명이 재직해온 TSA 검색 요원들은 국토안보부 셧다운이 지난 2월 14일 시작된 이래 300명 이상이 사직했습니다.
특히 3월 13일 처음으로 페이체크를 받지 못하자 무더기 병가와 결근 사태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미국 전체에서 TSA 검색 요원들의 병가 결근율은 10%로 나타났다고 국토안보부가 밝혔습니다. 이는 평소에 병가 결근율 2%보다 5배나 높은 것입니다. 그러나 탑승객들이 많은 주요 공항들에서는 TSA 검색 요원들의 병가 결근율이 30% 내지 40%로 급등하고 있습니다. 주요 공항별 TSA 검색 요원들의 병가 결근율을 보면 뉴욕 존 F 케네디 공항이 30%, 애틀란타 공항은 37%, 휴스턴 호비 공항은 40%에 달하고 있습니다. 애틀란타 공항에서 검색 체크 포인트 한 곳을 줄였고 필라델피아 공항에선 6곳 중 절반인 3곳을 폐쇄했습니다. 애틀란타 공항에서 검색을 마치기까지는 최소한 2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일부 탑승객들은 시간이 많이 걸릴 것으로 보고 새벽 6시에 공항에 도착했는데 45분 비행 거리임에도 목적지에 도착한 것은 오후 2시경이어서 8시간이나 걸렸다고 하소연했습니다. 이와 함께 일부 지역의 악천후 때문에 항공편이 지연되거나 취소되는 사태까지 겹치고 있습니다. 금요일 하루에도 미국에서는 2,000편이 지연되고 100편이 취소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대규모 불법 체류자 체포 추방 대신에 범죄 외국인 체포 추방에 주력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했습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민 정책의 기조는 유지하되 새 접근 방식을 지시하며 리셋 버튼을 누른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고 이 신문은 분석했습니다. 한면태 기자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새로운 접근 방식을 이민정책팀에 특별 지시해 이민 단속 방식의 일대 전환이 시작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이민정책팀에게 이민정책 추진을 위해 새로운 접근 방식을 찾도록 지시한 것으로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지금까지의 추방 정책이 너무 지나쳤다고 지적하고 유권자들이 싫어하는 매스 디포테이션, 즉 대규모 추방 대신에 배드가이, 나쁜 악한들을 체포하는 데 초점을 맞추라고 지시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지시는 이민 정책에서 리셋 버튼을 누른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이민 정책의 일대 전환은 수지 와일즈 백악관 비서실장과 톰 호먼 국경총수가 주도하고 있다고 이 신문은 전했습니다. 수지 와일즈 백악관 비서실장은 이민 정책은 트럼프 대통령의 오늘날을 있게 해준 핵심 지지 정책이었으나 이민 정책팀이 지나치는 바람에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서는 가장 도전적인 이슈로 바꿔놓았다며 일대 전환, 리셋을 주창했고 트럼프 대통령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월스트리트저널은 전했습니다. 여기에 이민자 출신인 멜라니아 트럼프 여사도 이민 정책의 일대 전환을 대통령에게 권고한 것으로 이 신문은 밝혔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정책 일대 전환은 이미 톰 호먼 국경총수가 현지에 급파돼 미니애폴리스 사태를 진정시키면서부터 시작됐습니다. 특히 크리스틴 홈 국토안보부 장관을 전격 경질하고 마크 웨인 멀린 상원의원을 지명한 것이 리셋 버튼을 누른 핵심적인 순간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은 밝혔습니다. 마크 웨인 멀린 새 국토안보부 장관 지명자는 상원인준 청문회에서 법원영장 없이는 개인주택이나 사업체에 들어가지 않고 피난처 도시들과도 충돌이 아닌 협력을 모색하는 등 일대 전환할 것임을 공개 약속했습니다. 멀린 지명자와 톰 호먼 국경총수는 앞으로의 이민 단속은 길거리 무차별 단속을 중지하고 지역 교도소들과 협력해 수감 중인 범죄 외국인들을 넘겨받아 체포 추방하는 새로운 추방작전에 주력하게 될 것으로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적어도 11월 중간선거 이전에는 매일 톱뉴스로 장식되는 떠들썩하고 공포를 안겨주려는 대규모 체포 추방작전 대신에 조용한 단속으로 일대 전환할 것으로 시사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은행 계좌를 새로 개설하거나 이미 보유하고 있는 고객들에게 미국 시민권 여부를 확인하도록 지시했던 행정명령의 시행을 연기했습니다. 이는 은행들과 지역 커뮤니티 지도자들이 거의 실행 불가능한 방안이라고 항의하자 트럼프 행정부는 일단 시행을 연기하고 신설 시에만 확인하는 등 대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은행 계좌를 불법 이민 단속에 이용하려고 대통령 행정명령을 발동했으나 현실 가능성이 적다는 지적을 받고 시행을 연기한 것으로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은행 계좌를 신설할 때는 물론이고 이미 보유하고 있는 고객들에 대해서도 미국 여권 등으로 시민권자 여부를 확인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대통령 행정명령으로 시행코자 했습니다. 그러나 금융기관들과 지역사회 지도자들은 기존 보유자들까지 시민권 여부를 확인하라는 지시는 시행이 거의 불가능한 방안이라고 강한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이에 트럼프 행정부에서도 시행이 어렵다고 보고 은행 계좌 고객들에 대한 시민권 확인 방안을 연기한 것으로 워싱턴 포스트는 전했습니다. 현재 은행 고객들은 계좌를 개설할 때 성명과 생년월일, 주소를 기입해 제출하고 주로 각주의 운전면허증으로 신분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는 연방정부가 돈 세탁이나 재정범죄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는 은행 계좌 정보를 불법 체류자들의 이용 차단과 체포 등 이민 단속을 위해 모든 고객들의 미국 시민권 여부를 증명하도록 의무화하는 대통령 행정명령을 발동했습니다. 하지만 월가에서는 대통령 행정명령대로 기존의 고객들까지 미국 시민권자인지 확인하는 작업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각 은행들이 수백만 명의 기존 고객들에게 이메일을 보내 미국 여권 등으로 시민권자임을 증명해야 한다고 통보해도 대부분 그 이메일을 무시하고 은행에 나오지 않을 것으로 밝혔습니다. 이 때문에 고객들에게 통보하는 일부터 큰 난항을 겪고 시민권자임을 증명하려면 업무 마비까지 벌어질 것이란 경고가 나왔습니다. 또한 미국민들의 대략 절반은 미국 여권을 갖고 있지 않아 증명할 방법도 여의치 않다는 겁니다. 펜실베니아에 있는 아미시, 아메리칸 원주민 등은 상당수가 미국 여권이 없고 출생증명서를 받아내기 어려워하는 상황이어서 이들은 은행 계좌와 금융거래를 못하게 될 것이란 경고도 나왔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최초 방안의 시행을 연기하는 대신 신규 고객들에 한해 미국 시민권을 증명하는 대안을 마련하고 있으나 거의 비슷한 문제를 겪을 것으로 지적되고 있어 최종 시행은 불투명한 것으로 워싱턴 포스트는 밝혔습니다. 월가에서는 은행 계좌 정보를 불법 이민 단속에 이용하려는 시도가 신규 고객들만 적용해도 저축과 투자를 크게 위축시켜 재정적 손실을 불러올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아예 없었던 일이 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제 금과 은 가격이 급락하면서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미 금융당국은 안정적 자금 흐름을 위해 대형 은행들의 자본 규제를 완화했습니다. 이번 조치로 은행들이 유지해야 하는 자본 부담이 낮아지고 이에 따라 대출과 투자 여력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안혜린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제 금융시장에서 금과 은 가격이 하락하는 흐름과 함께 미 금융당국의 은행 규제 완화 조치가 동시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고금리 환경의 장기화와 그에 대응하는 정책 변화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원자재 시장에서는 금 가격이 7거래일 연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뉴욕 상품거래소에서 거래된 4월 인도분 금 선물은 전장보다 5% 넘게 떨어졌고 현물 금 가격도 같은 시간 기준으로 4% 이상 하락했습니다. 은 가격 역시 8%대 하락률을 기록했습니다. 시장에서는 중동 지역 긴장으로 인한 유가 상승이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수 있다는 점이 반영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주요국 중앙은행들이 기준금리를 당분간 인하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연방준비제도는 기준금리를 동결했고 잉글랜드 은행도 물가 상승 우려를 언급하며 금리를 유지했습니다. 금은 이자를 제공하지 않는 자산이기 때문에 금리가 높은 수준에서 유지될 경우 상대적인 투자 매력이 낮아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여기에 달러 강세와 기존 상승분에 대한 차익 실현 움직임이 겹치면서 가격이 하락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한편 금융 규제 완화와 관련된 조치도 발표됐습니다. 연방준비제도는 대형은행에 적용되는 자본 규제를 완화하는 개편안을 의결했습니다. 이번 조치로 은행들이 유지해야 하는 자본 비율이 전반적으로 낮아지면서 대출과 투자 여력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중소형 은행의 경우에도 자본 요건 감소폭이 더 클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와 같은 고금리 환경은 인플레이션을 억제하는 데는 효과적이지만 동시에 경제 활동과 금융시장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규제 완화를 통해 은행의 자금 공급 기능을 강화하고 시장의 유동성을 유지하려는 의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금리 인하는 쉽지 않은 상황에서 통화정책은 긴축 기조를 유지하고
대신 금융 규제를 완화해 시장 충격을 완화하려는 전략입니다. 이 조치는 90일간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WKTV 뉴스 안혜린입니다. 이상으로 워싱턴 뉴스투데이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